딱 지금 이맘때만 볼 수 있는 녀석들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제철마저 한껏 살이 오른 녀석들, 바로 전어입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바다 위의 깨소금 전어. 8월 산란기를 마치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가을 전어는 다른 물고기의 3배에 달하는 지방량을 자랑하는데요. 그만큼 고소하고 담백해서 많은 사랑을 받는 생선이죠.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쪽에서 나온 전어가 제일 좋아. 깨끗하고 살이 많고 좋아. 가히 으뜸이라 여겨지는 부안의 전어. 성질 급한 녀석이라 살아있을 때 주방까지 옮기는 것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일단 주방까지 싱싱함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면 조리 과정 또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데요. 강한 물줄기로 찬물 샤워를 시켜서 깨끗하게 씻은 전어. 이렇게 배가 맑은 흰색을 띤 전어일수록 싱싱한 겁니다. 찜을 쳐서 머리 자르고 씨 빼고 내장 빼고 이제 회를 색감을 만들어야지. 전어는 잔뼈가 많아 뼈째로 썰어 횟감으로 나가는데요. 씹히는 식감이 다소 불편해도 칼슘이 우유의 2배 이상 함유되어 있어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게다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기특한 생선입니다. 산란 후 충분한 먹이를 섭취하고 휴식을 취해 지방질 함량이 3배 이상으로 높아진 전어는 고소한 감칠맛이 으뜸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그냥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고기도 맛있고 회도 맛있고 해무침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전어는. 전어 요리에 이게 빠지면 섭섭합니다. 고소함에 짭조름한 간이 더해진 전어구이. 한층 부드러워진 생선살에 불향이 더해진 전어구이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뭐니 전어는 통으로 뜯어야 제맛이죠. 가을에 있는 전어가 아마 살이 통통하고 이렇게 가장 영양이 풍부한 그런 시기 같아요. 전국에서 찾는 사람이 많아 전어 물량을 맞추기 위해 매일 악전고투를 벌이는 사람들. 지금부터 그 현장으로 나가봅니다. 전라북도 부안의 격포항. 오전 7시 배 한 척이 빠르게 바다로 나갑니다. 3톤가량의 작은 조업선의 경우 평균 40km의 속도로 달리는데요. 이 배는 그 2배에 달하는 속도로 무섭게 바닷길을 가릅니다. 이 배는 어떤 배예요? 전어 운반선 지금 잡아가지고 연락받고 나가는 거예요. 새벽 5시부터 이루어진 전어 조업이 끝나면 운반선이 찾아가 전어를 옮겨 담는데요. 이게 큰 배가 한번 움직이면 몇 시간 걸려요. 왔다 갔다 왕복 기간이. 속도가 늦다 보니까 신선도라든가 아니면 유통 과정이 늦잖아요. 바다 위 속도전이라 불리는 전어잡이. 성질이 급한 전어는 그물을 올리자마자 죽기 때문에 잡자마자 바로 운반선으로 옮겨 항구로 이동합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전어잡이 배 한 척. 반 정도 건져 올린 그물 속엔 이미 전어가 가득한데요. 운반선은 조업선 옆에 나란히 섭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전어잡이가 시작되는 건데요. 성질 급한 녀석들을 빨리 운반선으로 옮기는 것이 관건. 한 칸 이빨이 나오면서 한 배 나오면서 빨리 시작하니까. 그물을 최대한 수면 위로 끌어올려 한 곳에 녀석들을 모아줍니다. 그리고는 뜰채로 건져 곧장 운반선에 옮겨 담습니다. 한 번 전어를 떠낼 때마다 그 무게만 100kg에 달하다 보니 서너 명의 장정이 힘을 합해야 하는데요.
바닷물과 같은 수온을 유지한 저장고로 쏟아지는 전어 행렬. 갓 건져 올린 제철 전어의 싱싱함이 느껴지십니까? 한번 쓰면 한 1톤에서 한 2톤 사이. 한 번에 한 20번 정도? 20번이요? 그렇게나 많이 떠요? 100kg. 오늘은 어획량이 제법 많지만 무리지어 다니는 전어를 발견하지 못하면 허탕치고 돌아오는 날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전어잡이는 선장이 얼마나 전어가 다니는 길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전어를 찾는 건 경력 30년의 어부에게도 어려운 일이라 이 배도 사흘째 빈손으로 돌아다녔다는군요. 고기가 때로 당기는 고기라 네. 한 번 이렇게 잡으면 막 몇 톤씩 잡으니까 돈이 좀 된다 하고 돈전자 고기였자 써서 전을 하고 다행히 오늘 잡은 전어만 2톤가량이니 만선입니다. 전어를 실은 운반선은 다시 1시간가량 바닷길을 달려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화로차와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전어잡이 배 역시 자리를 옮기는데요. 다시 전어를 찾는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벌써 30년 차에 접어든 베테랑 어부지만 선장의 얼굴에선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저는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찾으러 다니다가 보이면 싸고 안 보이면 이제 다른 데 쌌다 하면 그걸로 쫓아가고. 쉼 없이 바다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이순열 선장. 예리한 눈빛으로 바다를 살피며 바닷길을 찾아갑니다. 이 망망대해에서 대체 어떻게 전어를 찾는 걸까요? 그건 오랜 경험에서 터득한 그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튀거든요. 딱딱 소리 나면서 저는 딱딱 소리 나고 튀면 보고 이제 그걸 잘하면 어탐에 장비에 들어와요. 여기 밑에 이제 고기가 있다면은 네. 여기 위로 딱 찍히지. 눈이 최체다거든. 앞에서 어류장도 그렇고 선장도 그렇고 눈이 좋아요. 한번 딱 여기다 하면 딱 보이잖아요.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 사람의 눈이 가장 정확하다는 건데요.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서 바다를 바라보는 어부들. 오늘 조업을 이대로 끝내게 될까 봐 점점 초조해집니다. 전어는 네. 한 마리씩 안 다니고 때로 다녀서 네. 튀는 게 이제 보여요. 그 때를 보려고 지금. 저는 꿀이 있잖아요, 꿀이. 딱딱 튀기면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그 콩복잖아요. 콩복듯이 딱딱딱.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딱 구분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구분을 못하죠. 수심 30m의 얕은 바다에 사는 전어는 때로 몰려다니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전어잡이 배에는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르고 조급한 어부들의 마음도 모른 채 잔잔한 바다. 바로 그때 오! 바다 위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 숭어떼입니다. 빠르게 헤엄치는 숭어들. 규모가 제법 큰지 물 위로 튀어오르는 녀석까지 있습니다.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정말. 전어떼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자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선원들인데요. 그물을 놓으려면 전어가 다니는 길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을까? 탐색이 길어질수록 어부들도 지쳐갑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사투. 지금 눈 아프고 있어. 아, 눈이 아프세요? 계속 그 초점을 두고 다니는 게 네. 그냥 눈을 막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전어만 찾으러 그냥 그거다만 신경 쓴 게도. 전어 보기가 힘드네요.
보기 힘들죠. 하루에 막 10몇 시간씩 이렇게 서서 고기 때 잡고 하니까. 9월부터 11월까지 3달 제철 맞은 전어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전어잡이는 해가 저물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그때 바다를 살피던 어부의 다급한 손짓.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고 다가가 보지만 뭔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민망함에 뒤로 감춰진 어부의 손.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이거 금방 올충아인데 금방은? 새끼손가락만 거. 전어 새끼. 조그만한 거. 아, 작은 거예요? 네. 상품 가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때가 이제 적은 때는 100kg짜리도 있고 네. 특히 한 500kg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냥 벨스 물 큰 거 찾아갖고 쏘는 거 투망을 하는 거지. 3시간에서 길게는 5시간까지 끊임없이 바다를 살펴보지만 큰 어구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뱃머리를 돌려 회항을 결정한 이순열 선장. 힘이 빠지는 순간이지만 다시금 애써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늘 작업은 이제 이걸로 끝났어요. 종료. 아, 끝나신 거예요? 내일 이제 또 4시 반, 5시에 또 나와야 돼. 뭐 오늘 또 못 잡으면 또 내일 잡고, 내일 못 잡으면 모레 잡고 하는 거지. 20대 청춘부터 어부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바다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동이 트지도 않은 이른 새벽. 사람들이 하나둘 배 위로 몸을 싣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늘상 반복되는 뭐 전어 잡으러 가죠. 어제 오후에 계속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고 이제 새벽에 조용 올 때 가서 잡으려고 만선을 기대하는 거죠. 날씨도 괜찮고. 만선을 기원하며 오늘도 다시 힘을 내보는 어부들. 그들의 걱정과 기대를 품은 배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바다로 향합니다. 전어를 찾아 먼 바다로 나가는 동안 어느새 수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꼬박 2시간이 넘도록 쉼없이 달리다 보면 광활한 바다가 훤히 펼쳐집니다. 전어잡이 장소를 정할 때면 선박간의 신경전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순열 선장의 배가 빨리 따라가 봅니다만 그때 앞서 달리던 전어잡이 배가 그물을 놓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다른 배들도 서둘러 그물을 놓기 시작하는데요. 남들보다 빠르게 자리를 선점하고 조업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 다른 배가 저 그물 놓은 거 보면 어떠세요? 마음도 초조하고 걸죠. 하지만 초조한 마음과는 달리 도통 보이질 않는 전어떼. 바로 그때 뱃머리에 서 있던 어부의 수신호. 얘 겁나구만. 잔잔한 물결 위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목격되고 노련한 어부는 감각적으로 전어떼를 알아본 겁니다. 이때부터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빠른 전어떼가 지나가 버리기 전에 그 길목을 막고 그물을 놓아야 하는 건데요. 선장의 사인을 기다리며 바다를 주시합니다. 드디어 조업 시작을 알리는 첫 그물이 내려졌습니다. 전어를 몰기 위해 배가 둥그런 원을 그리는 동안 선원들은 일사불란하게 그물을 내리는데요. 300m 양조망이 모두 풀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분. 전어잡이는 보통 1톤 이상의 어획량이 가능할 거라 판단했을 때 투망을 진행하는데 과연 오늘은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투망은 어때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고기를 보고 쌌는데 며칠간 걸리겠네. 내리는 데는 한 1분. 올리는 데는 30분. 전어잡이는 시작되는 순간부터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속도 전쟁인데요. 움직임이 빠른 전어의 길을 막기 위해 그물은 순식간에 바다 위에 커다란 원을 그립니다. 그물이 수심 30m 아래로 내려가 펼쳐지면 그물을 다시 끌어올리는 양망 작업을 진행합니다. 길이 막혀버린 전어들의 다급한 움직임. 성질이 급한 만큼 움직임도 재빠른 생선입니다. 이렇게 날쌘 녀석들을 잡으려면 선원들 간의 호흡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되도록 10년 이상을 함께 일을 해온 동료들과 전어잡이를 나선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물을 끌어올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전어가 튀어올라 그물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빠른 작업 속도가 요구됩니다. 그물을 내리고 올릴 때 빠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500kg 잡을 거 늦어버리면 100kg, 200kg 이 전어가 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낸 그물. 오늘 첫 조업이건만 육안으로 확인된 어획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조업선에 호출을 받은 운반선이 제 시간에 맞춰 찾아오고 나란히 선 두 척의 배는 힘을 합쳐 전어를 건져 올립니다. 곳곳에 흩어진 전어를 한 곳으로 몰아 넣으니 그래도 양이 제법 되는데요. 서해바다를 수놓는 전어의 은빛 물결.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서 다행이라 여깁니다. 얼마나 잡힌 것 같으세요, 무게가? 지금 한 500kg 정도 일당은 떨어지겠지. 전어를 활어 상태로 운반하기 위해선 지체할 겨를이 없습니다. 뜰채로 건져낸 전어는 빠르게 운반선으로 옮겨지는데요. 뜰채에 전어가 가득 담겨 올라올 때마다 그 무게만 100kg. 작은 규모의 배가 무게에 눌려 뒤집히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어획량에 따라 적게는 10번에서 많게는 20번까지 이어집니다. 작업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어 폐사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일이 끝날 때까지는 잠시도 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어부들은 전어잡이를 가장 고된 조업으로 꼽기도 합니다. 운반선에 옮겨진 전어는 항구에서 대기 중인 8월차에 실려 곧장 전국으로 운송됩니다. 식탁 위에 싱싱한 전어가 놓이기까지 이토록 고단한 여정이 펼쳐지는 겁니다. 한바탕 전어잡이를 마친 배에는 잠시나마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4시부터 정오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으니 출출할 법도 한데요. 이럴 때 어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가 있습니다. 은빛 자태를 뽐내는 싱싱한 전어를 맛보는 건데요. 이 뱃사람만의 특권이 이게. 어떤 게요? 이게 전어하고 라면. 살이 통통하게 오른 싱싱한 전어는 썰어만 놓아도 최고의 음식이 됩니다. 거기에 얼큰한 라면까지 더해지면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다는데요. 게다가 시장이 반찬이라고 열심히 땀 흘리고 먹는 첫 식사라서 더욱 꿀맛입니다. 아, 구사하고 진짜 맛있어. 가을이 돼야 전어가 꼬숩고 제 맛이 제대로 나는 거예요. 매일 해질 무렵까지 서해 바다를 누비는 바다 사나이들. 전어잡이 선원들은 5분 대기조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만큼 전어가 보이는 순간 빠르게 이동해 투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전어를 찾아 바닷길을 가르는 선원들. 이들에게 해가 지기 전까지 포기란 없는데요.
바로 그때 다급해지는 손놀림. 과연 그들은 또다시 전어잡이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어잡이가 한창인 서해바다. 전어떼를 발견한 어부가 다급히 그물을 바다로 던지는데요. 빠르게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물. 이 과정을 투망이라고 합니다. 300m의 양조망이 풀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분. 투망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어획량을 결정짓습니다. 그물에 갇힌 전어를 끌어올리는 양망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성질이 급한 전어는 조업 시간이 길어질수록 폐사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 10년씩 15년씩 한 사람들이라 같이 호흡이 잘 맞죠. 수면 위로 올라온 그물 안. 모습을 드러낸 전어떼.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전어는 한 번 조업에 500kg에서 2000kg까지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어떼를 발견하는 것은 행운이라 불릴 만큼 어려운 일인데요. 전어를 찾아 최대 5시간까지 바다 위를 헤매기도 합니다. 전어를 운송한 운반선이 도착하면 곧장 뜰 채로 전어를 건지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육지로 전어를 옮기기 위함인데요. 전어의 생사에 따라 가격은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거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잖아요. 피를 말리고 이게 전어를 잡는데 다른 사람 마음으로 많이 먹어줘야 돼요. 투망부터 운반선 이동까지 모든 과정은 숨돌릴 겨를 없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전국 각지로 전어를 공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어부들. 신선한 전어는 그들의 자부심입니다. 항상 뭐 고기를 많이 잡는다는 그 신념을 하고 사고 없이 우리 늦둥이 클 때까지는 해야지. 앞으로 한 20년 더 해야지. 20년. 전어를 실은 운반선이 육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80km의 속도로 빠르게 바닷길을 가르는데요.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도착한 항구. 전어는 항구 앞에 대기하고 있던 활어차로 다시 한번 옮겨집니다. 빠른 이송이 관건인 전어는 활어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어종들과는 달리 전국의 식당으로 곧장 배송되는데요. 때문에 이맘땐 항구 앞에 일렬로 들어선 활어차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질이 급하고 잘 죽는 생물이기 때문에 좀 빨리 운반을 해야 소비자들한테 그냥 좀 좋은 물건을 좀 보낼 수가 있어요. 활어차가 출발하면 모든 과정은 마무리되고 어부의 땀방울이 고소한 전어 맛의 비결인 거죠.